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 속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541선까지 0.75% 빠졌고요. 코스닥 역시도 1% 넘게 빠지면서 875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거의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CPI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다소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지수 자체가 시작부터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앉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CES 2024와 관련된 내용으로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 또 한 번 시세를 분출했었던 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리고 석유 사업법과도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신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잠시 시장에서 잊혀졌었던 그 종목,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아가방 컴퍼니의 상승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다는 거. 내일은 단기 과열이 해지되면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오늘 3S의 주가가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직접 보셨을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아가방 컴퍼니가 내일 오전장에 수급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가방 컴퍼니도 함께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좀 부각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요즘 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건설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네.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PF 관련된 내용 때문이죠. 결국엔 태영건설과 네. 관련된 이슈인데 다행히도 협의점을 찾은 것처럼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외에서 가격을 보시면 태영건설이 거래량이 안 붙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장이 마감이 됐는데 내일이 디데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의체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영건설에서 나와서 얘기한 부분은 그겁니다. TY홀딩스의 지분과 SBS의 지분을 결국엔 쪼개보겠다 혹은 담보를 잡아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너네 워크아웃을 준비할 단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만약에 오늘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내용 태영건설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내용 그 내용 때문에 태영건설의 주가에 큰 폭의 흔들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엔 줄줄이 도산으로 갈 수 있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태영건설과 함께 일하던 그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될 위기였었는데 그 위기가 다행히 해소되면서 건설주들의 수급이 몰려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 속에 있는 다양한 섹터들의 고민들, 종목 고민 좀 해결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 팬이라서 내가 함께 전화로 좀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다, 내가 고민 상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오늘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10분께 드리는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0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54,000원에 30%요. 예, 네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52,200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지금 조금 물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실지 궁금하실 것 같고 좀 속상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전문가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혹시 어느 계열사의 회사인지 아세요? CJ야. 맞죠? 그러면 예.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매출이 잘 나오고요. 네.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갖고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도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혹시? 이게 여기서 지금 박스 걸린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횡보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횡보하면서 저점까지 한번 깼죠? 예, 예.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세요? 예, 예.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수는 있으신가요? 최소한 예, 1년 아니- 정도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1년 안에 무조건 시세가 예. 나올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점을 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고점 구간을 1차적으로는 65,000원까지만 먼저 열어놓으시고요. 예, 예. 65,0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상승 추세가 바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65,0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65,0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익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주가가 올라갈 때 익절을 했으니 주가가 다시 내려와 준다면 55,000원 아랫단에서 다시 진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65,000원까지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행보로 꽤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목표하고 계신 가격이 혹시 있으실까요? 왠지 있으실 것 저는 같아서요. 6, 7만 원 정도 선을 보긴 봤거든요. 6, 7만 원 정도 보셨어요? 예, 제가 이 종목을 정말 끝까지 생각하고 본다면 최소 8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8만 원까지 한 번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고 한 가지 더 46,000원이라는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과거가 있잖아요, 최근에.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46,000원 아래로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 46,000원을 또 이탈하면 8만 원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다만 65,000원까지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46,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65,000원까지 주가 올라간다면 65,000원에서 전량 익절하시는 방법도 방법이겠지만 8만 원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도 관점을 두 가지로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65,000원의 절반만 매도할 것이냐, 전량 매도하고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 또 잡아서 65,000원의 절반 매도하고 8만 원의 모든 물량을 익절할 것이냐. 두 번째, 그냥 난 모르겠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한 번에 8만 원에 익절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은 과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8만 원 단에서 지지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 다다란다면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견해인데 문제가 되는 건 올라갈 때 저항벽을 만나서 이 벽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에 8만 원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65,000원에 한 번 매도하고 54,000원에 다시 잡아서 65,000원에 한 번 또 매도를 하면 그게 결국 8만 원에 매도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시간을 조금 아끼고 싶으시다면 65,000원을 넘어갈 때 65,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익절을 하시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진입하는 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른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 매출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 지금 기업 가치로 봤을 때 1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 기업은 여기에서 2조가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드라마, 컨텐츠, OTT 쪽으로도 너무나 이름 있는 기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길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많이 내려간다 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46,000원을 이탈해도 본전 이상으로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마음 편하게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매도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시나리오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720원, 그리고 비중이 13%십니다.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도 3%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 GPT 스토어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슈로 부각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보실까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진입하신 관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 맞다면 홀딩, 아니면 익절입니다. 첫 번째, 전고점이 되는 7,4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을 오픈 AI사에서 만든 챗 GPT와 관련된 이슈로 매수하신 거라면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가 아니라 거래량도 안 보시고 그냥 진입하신 거라면 이 종목은 그냥 익절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일단 오늘 시간 외에서 2% 가까이 주가가 떠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AI 관련주가 시초가부터 주가를 올릴 가능성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올라갈 텐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사셨습니까?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오픈 AI 관련된 종목이고 AI 관련주 CS2024에서 AI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로 인해서 재료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 그 모멘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라면 전고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면 이미 시간 내에서 갭이 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6,850원 이상에서 시작할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익절하시고 고점에 있는 종목은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4,000원 단에 오면 그때는 진입 관점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이 종목을 진입했었던 그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없으시다면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는지에 따라 우리 전문가님의 상담 방향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매수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궁금하다고 보내주셨고요. 기가레인 5G, 6G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1,68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는데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오늘 1,400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다가 물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역시나 종목들을 보내주실 때 이 종목을 왜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아무런 대응도 못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첫 번째로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거라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중반 때까지 매수하신 거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자리이긴 해요. 왜? 지지선에 닿고 주가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내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된 것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올 때 잡으신 거라면 나쁘게 잡으신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리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라 해도 이 자리에서 진입하신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나쁘게 잡으신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자리에서 진입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왜? 주가가 하락 추세로 한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환된 상황에서 주가가 반짝 반등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고점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셨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1,68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떤 관련주입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5G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쪽으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통신사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모멘텀이 있어요. 하지만 기가레이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발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자, 시간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간외에서 주가가 4%가량 빠졌지만 결국엔 방어가 되고 돼서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내일 갭이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음봉이어도 종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기가레이는 지금부터 첫 번째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1,680원이겠죠. 그래서 1,680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1,685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1,685원이 넘어갔을 때 최소한 수수료와 세금 정도는 걷어가자는 겁니다. 투자했던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그래서 1,685원이 왔을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종목은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가 받는 자리가 이 구간일지 더 아래일지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구간일지 확인하시고 바닥 찍고 돌아설 때 1,680원에 매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돌아설 때 진입하시는 거예요. 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그때 진입하신다면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은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는 투자 시나리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레인까지 꼼꼼하게 또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전화 접수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민들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을 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자, 지금 HPSP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HPSP 매수가는 지금 43,600원 그리고 비중은 25% 담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41,900원 이렇게 오늘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우선은 매수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가가 이탈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이탈했는데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HPSP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삼성전자 같이 봐야죠. 반도체 관련주인데.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HPSP는 충분히 더 기다려볼 만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와 결을 달리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눌릴 것이냐 첫 번째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격은 39,450원은 지켜줄 수 있다예요. 39,450원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오늘은 코스닥까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올해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 어딜 가나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훈풍이 언제 불어올 거며 어떤 식으로 불어올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겠죠. 매출액의 증가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HBM3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TSMC와의 경쟁 구도를 어떤 식으로 확립해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바라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는 업사이클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PSP는 매수하기에 나쁘지는 않으나 43,600원이면 턱이 달랑달랑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라봤을 때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HPSP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정도 되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적정은 10분의 1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상황이죠. 3,400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많이 부족하죠. 절반 정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HPSP는 지금부터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삼성전자도 8만전자를 넘어가지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힘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은 CES2024 때문에 디스플레이 AI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까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토스의 상장 관련된 내용.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곳 한 곳으로 치중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료 AI 관련주에 또 이슈가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젠이 누구랑 루닛이랑 내용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도체가 스스로 힘을 써서 올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지수의 저점에서 끌어올렸지만 아직 더 올릴 힘이 남아있는 제약바이오주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반도체가 그 파급력을 받아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한번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600원이 넘어갔을 때 그래도 45,000원 단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바라보는 건 과욕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절반 이상 익절하시고 그 절반 이상 익절한 수익금을 내가 HPSP를 지켜볼 수 있는 저점 가격을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HPSP로 수익은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수익 냈었던 걸 전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제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가격을 잡아 놓으시고 그 자리를 손절선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지켜보시는 건 매우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실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HPSP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오공 보내주셨어요. 손오공 매수가는 3,180원에 비중을 꽤 많이 담으셨는데 지금 비중이 50%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2,970원 오늘 종가는 이렇게 됐거든요. 상당히 비중이 큰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손오공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손오공의 매수 자리를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기가 너무 빠르셨어요. 손오공의 매수 적정기는 2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상황에 문제가 되는 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언제? 이 내용들까지 저는 모두 다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손오공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2,930원입니다. 그런데 2,930원을 이탈했다면 저라면 지금부터 투자 전략을 바꿀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오늘 종가가 2,970원이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종가 기준으로 2,930원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할 겁니다. 손절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갈 때 내려간 거 다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야금야금 진입해가는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인데 손오공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추가 진입은 하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3,180원 기준으로 2,930원이시면 손실이 10% 좀 안 되시죠? 그렇다면 내가 손오공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어야
매수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손오공 지금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억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는 시즌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시즌이 정해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버텨주고 있지만 2019년과 20년의 매출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라도 네.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일했어요. 그죠? 그쵸? 네, 산타 할아버지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일을 안 하신 것 마냥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1년 서서히 잠잠해지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가 됐는데 2022년 적자입니다 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적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손오공을 바라볼 때 적정 주가를 좀 더 낮춰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021년과 언제입니까? 2020년에는 상승이었지만 2022년은 적자였죠. 2023년도 적자여야 되는데 양봉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2022년에 시초가가 될 수 있는 가격 얼마입니까? 2,385원. 그렇다면 주가가 2,300원단까지는 내려와야 그 자리가 적정 매수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진입을 하셔야 손오공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는 그 시기 직전에 시기 때는 재료의 소멸이니까 시기 직전에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그때 매도를 잡아보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세워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3,180원에 진입하셔서 2,930원 이탈하고 주가 내려가서 2,385원까지 버텨내시면 지금 비중 50%인데 3,180원까지 못 갈 가능성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시고 다시 잡으시라는 거예요. 10%만 수익 내시면 되니까 비중이 50% 그때도 똑같이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2,385원 아랫단에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선 주가가 올라가면 어려운 그 구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재료 소멸일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그날이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그 피날레를 장식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려는 윗꼬리는 여러 번 달았지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건 투자 성향 심리 자체가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갈 가능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930원을 이탈할 때는 전량 손절하시고 그 10%의 손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잡아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 좀 차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T로보틱스 보내주셨어요. T로보틱스 지금 매수가가 24,8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23,000원 이렇게 오늘장 종가는 형성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LG에서 뭐 대형 주문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는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계시겠죠. 네. 어떻게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T로보틱스는 LG와의 계약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내용이고요. 로봇 관련주이겠죠. 이름만 들어봐도. 두 번째,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지수와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결국 CES 2024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한 스푼 얹어보자면 오늘도 로봇과 AI 관련주의 주가에는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24,000원을 못 넘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24,000원을 넘어서 본전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가 여기에서 빠르게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 왜?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 보셔야죠.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보셔야죠. 세 번째, 뉴로메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SPG도 보셔야겠죠. 이 종목들을 다 같이 봤을 때 아직까지 조정행고 가격 구간인데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테마는 로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AI 쪽이 더 강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같이 엮여서 주가를 올릴지 눈치 싸움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본전 왔을 때 정리하시고 다시 바닥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것은 괜찮으나 이번에는 큰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T로보틱스 본전이 오면은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은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KC고요. KEC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예. 되실까요? 매수가는요. 네. 2,000원이고요. 2,000원. 비중은 10%입니다. 비중 10%요. 아, 혹시 네네. 매수를 어제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거 1년은 다 돼가요. 아, 오래되셨구나. 그러면 좀 마음고생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네. 네, 근데 네. 어저께 막 세게 올라가가지고 어제 본전 안 돼도 팔을까 하다가 아, 그냥 못 어제 네, 많이 팔았어요. 올라왔었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아, 매수하신 이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거 뭐 반도체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아주 오래됐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거 어때 뭐 내려가도 그냥 참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갔더라고. 어제 그냥 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거 팔아야 되겠다 했더니만 못 팔았거든요. 그 올해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 매수하신 지? 한 봄에쯤 됐는 것 같아요. 2023년 봄에 예예. 주가 내려갈 때 수익 한 번도 못 보셨겠네요. 그러면 매수하시고 나서? 예, 한 번도 이익 못 봤어요. 네. 올라가려는 척하다가 안 올라가니까 못 파셨는데 지금 큰 폭으로 내려앉고 보니까 본전이라도 오면 좋겠다죠. 그죠? 예예. 마인드가 바뀌었죠, 지금. 예예.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더 기다릴까요? 수익을 지금 1년 정도 투자를 하셨으니까 제가 보통 예.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은행 이율보다는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럴까요? 이 종목은 2,200원 정도에서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10% 정도만 수익을 내시고. 2,200원은 가겠습니까? 네, 잘 보시면 아니야. 제가 예. KC라는 종목을 듣자마자 일단 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의 단일가에 거래가 된 금액인데 예. 시간에서도 3%가 넘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3% 정도면 오늘 하락분을 예.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격을 좀 적으시면 좋은데 내일 네. 1,850원, 예, 1,850원 예, 예. 넘어가면 예, 예. KC는 그때부터가 상승 추세예요. 아, 그래요? 네, 어머나. 천천히 야금야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닥까지 짚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이 1,700원 정도였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702원으로 나와 있는데 1,702원의 선을 긋고 최근에 네.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은 가격이 어딘지를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걸리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 네. 가격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1,850원과 1,702원 사이에서 주가가 놀 수 있겠지만 빠르게 1,850원 위로 내일이라도 주가를 올려놓으면 혹은 금요일 날이라도 주가를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2,000원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간다는 거고 2,000원이 아, 예.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네. 그 윗단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못 가니까 2,200원 정도에서 일단 먼저 익절해보자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예, 해서 KC는 고맙습니다. 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KC까지 진단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일단은 1,850원 넘어가는지 가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아주 쏠쏠한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지금부터는요, 인성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QR코드로 활짝 열립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 공개해 주시는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까지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 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 대응 전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가져다 대시면은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오늘의 기다렸던 타임특가 종목을 여쭤보기에 앞서서 어떤 종목들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주셨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티웨이 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협의체를 찾아야 했었는데 그로 인한 이슈가 있다라는 내용 분명히 전달드린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대한항공이 독과점 때문에 아시아나의 인수에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자, 14국의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건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2월 중순에 EU와 미국, 일본 순으로 인수합병 승인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인수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티웨이 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은 저가 항공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노선과 그리고 거리가 증가되면서 아시아나 항공의 대체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은 티웨이 항공뿐만이 아니라 티웨이 항공 덕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가 항공주들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유럽 노선 운수권과 슬롯을 확보하는 기업이 바로 티웨이 항공이 되는 것인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지금 문제가 조금 됐죠.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WTI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웨이 항공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진입한 1월 4일의 종가는 2,750원이었습니다. 물론 고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13%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고 종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저는 종가를 좋아하니까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9% 정도, 9.6% 수익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석유 사업법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의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에코바이오와 그리고 흥구석유 등 유가 관련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항공주인 티웨이 항공은 자리를 지켰다는 게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며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가격을 방어했다는 건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익절하라고 나 꼬시지 마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은 첫 번째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3,000원 상단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매도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꽉 매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도 마찬가지인데 광전자는 조금 시간이 됐어요. 12월 13일 날 토르시노가 폭착이 돼서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도체와 LED 관련주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광전자는 이름 그대로 광센서와 LED 관련주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CES 2024에서 이미 선보여진 부분이 있어요. 삼성과 LG에서 만든 투명 TV인데 LG와 삼성과의 확실한 차별점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첫 투명 LED 시대를 선언하면서 그날 가장 크게 곽광받았었던 건 바로 마이크로 LED 관련주였죠. 그중에 광전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 LED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와
지금까지 나와져 있는 올레드나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마이크로 LED는 실질적으로 격자가 촘촘하지 않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투과되는 것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투명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매출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첫 해에는 제품의 가격이 너무나 높겠죠. 하지만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하길 좋아하는 얼리 어답터들의 상품 리뷰가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AI TV죠. 그런데 AI TV가 왜 지금 시장에서 유명해지고 각광받고 있냐면 전기세 때문입니다. 투명 TV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야 저거 전기세 후덜덜 하겠는데 난방 안 떼도 TV만 켜놔도 누진세 붙겠네 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자 AI가 접목되면서 이 누진세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최대 70% 이상의 전기세 감면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CS2024에서 나오는 내용들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TV가 나오면서 전기세가 감면되는 이유는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은색을 똑같이 라이트를 비춰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검은색은 아예 빛을 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촬영 시간이 낮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과 도손도손 대화를 하는 밤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야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데이트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공포 영화들 보면 어두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것들을 볼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AI TV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세의 감면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회사가 광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내용이죠. 상한가. 갭 띄우고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으니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수급이 더 크게 붙으려면 실질적으로 투명 TV의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가격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책정된 가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LG에서 만들었었던 시그니처의 롤러블 TV와도 마찬가지로 TV의 가격이 너무너무 비쌀 수도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AI TV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유출되면서 그로 인한 제품인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직접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나왔다라는 건 우리 중국 하면 그리고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샤오미죠. 그런데 샤오미의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샤오미의 제품들 AS가 문제이지 가격 자체는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샤오미의 100인치 TV의 가격은 우리나라 85인치 정도의 가격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가져올 수만 있으면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인치 TV를 설치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 고려 대상에 들어가긴 어렵겠지만 중국의 AI TV는 삼성과 LG를 위협할 정도로 저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광전자의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아름답게 음봉이 나오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PMT입니다. PMT도 반도체 관련주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라간다면서 왜 자꾸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나오느냐?
올라갈 만하니까 가져오죠. 자,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말이 어렵죠. 국내 유일 3D MS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GPU의 대기 전력을 100만 배 이하로 줄인 광 GPU 기술이 개발됐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과 광전자와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전기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제 생각에는 2024년에 화두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 유가 관련주도 가스 관련주도 모두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결국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전력이 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기 좀 그만 쓰십시오. 죽겠습니다.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 되든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전기의 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인데 세계 최초로 MEMS 기술을 광 GPU에 접목시켰고요. 향후 초거대 AI 모델과 양자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은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두뇌가 뛰어나고 연산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했었던 슈퍼컴퓨터를 수천억 배로 넘어설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인데 그 양자 컴퓨터가 연산해내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산하는 만큼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구글도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버는 남극과 북극에 있습니다. 그 이유, 너무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결국엔 냉동 창고에 서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기 자체는 발열을 만들어냅니다. 성질 자체가. 그런데 그 발열을 줄여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진보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저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 GPU 관련주 프로2000 마이크로 투나노 그리고 센코까지만 보실 텐데 첫 번째 프로2000은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박스권입니다. 장기적인 박스권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라면 바닥을 딛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는 매도 자리지 진입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온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프로2000은 내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 자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마이크로 투나노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며 토르 기법이 포착됐지만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기술력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자, 센코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PMT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종가 베팅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PMT 종목보다도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겠죠. 오늘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앞으로의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스캔 그리고 8784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드릴 텐데요. 아쉽지만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